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무산되고 나서 새 야당과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대통령 퇴진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야권 대권 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나오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사실상 받지 않겠다는 뜻을 비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의 이 상황을 네네. 정말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네. 그야말로 사태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어떻게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두 차례 그동안 사과했지만 국민의 분노는 훨씬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대통령 본인으로서도 사실 창피한 일 아닙니까? 네. 이미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솔직히 그 헌정유린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저는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사실 명예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줄곧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하야를 하면 60일 이내에 바로 선거를 해야 하는데 이 정치권이 그 부분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물론 혼란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이미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탄핵이 되고 네. 식물 대통령에 불과한 이런 체제로 네. 1년 4개월을 간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더 큰 위기, 더 큰 혼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위기, 민생 도탄, 또 남북 위기, 최근에 외교적 현안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금 새롭게 당선이 됐고 이런 큰 위기들을 어떻게 헤쳐가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이런 하야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저는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오히려 안정을 기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60일 내에 만약 선거한다면 시장님도 뛰어드실 거죠? 지금 이런 국면에서 네. 이렇게 온 나라가 위기인데 저는 지금 개인이 무슨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해나 이런 걸 돌볼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정말 여야 정치인이 모두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이 위기를 해소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의 뜻을 제일 잘 받드실 수 있는 분이 또 시장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로서야 서울시정 우선 잘 챙기고 네. 그리고 또 사실 또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네. 지금 이런 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함께 저는 행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고 결정하실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은요. 네, 국민들의 지금 뜻이 대통령의 즉각하야. 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100만 국민이 참여한 그 집회를 보면서 저는 정말 아주 분노가 일렁거리고 또 동시에 새로운 사회에 대한 어떤 갈망이 출렁거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즉각하야 그리고 또 이런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일부 야권에서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즉각적인 하야가 60일이라는 아주 촉박한 시간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그 중간 단계 정도로 해서 질서 있는 후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물러날 시기를 정하고 일정 기간을 준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남긴 상태에서 대선 시점보다 6개월 정도 전인 상황에서 그때 대선을 치르면 어떻겠느냐. 내년 6월쯤 되겠죠.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그게 대통령이 받기만 한다면 참 이상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한 총리가 이 거국 내각을 만들고 과도 내각을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은 언제까지 사임한다는 그런 예정을 한다면 그것은 이런 혼란을 가장 극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죠. 네. 하야든 질서 있는 퇴진이든 간에 어쨌든 대통령이 결심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결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이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조금 머뭇거리셨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 시장님도 문 전 대표가 이 당을 좀 망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그 비판의 논점은 뭐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쓰지는 않고요. 쓴소리는 했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뜻은 너무나 명확한데 즉각
하야의 이 국민들의 의견이 다 모아지고 있는데 당이 사실 좀 머뭇거려서 네. 제가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대통령 퇴진 쪽으로 확실히 당론을 정했고 그리고 문 전 대표께서도 네. 함께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퇴진 운동에 큰 힘이 실렸고 너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 갈등은 좀 봉합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좀 네. 근본적인 질문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제가 현재 갖고 있는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약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정부든 간에 친척이나 뭐 자식이나 형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비선실세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실세로서 등장을 했고 꼭 비리 의혹으로 이어졌는데 차제의 이 정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개헌 같은 거 말입니다. 저는 이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문제가 네. 물론 개인의 책임이 크지만 동시에 사실은 우리가 이 권력 구조라든지 네. 이런 많은 새로운 어떤 정치 질서로 이렇게 전환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한 명한테 대통령 한 명에게 너무나 모든 것이 집중돼 있는 그래서 저는 이런 권력의 분산, 분권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님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 체제를 말한다면 어떤 형식의 개헌을 좀 더 원하시는 편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우선 대통령제 하에서라도 지금 현재 헌법 아래에서도 프랑스와 같은 이원 예. 집정부제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총리한테 많은 권한을 내치에 관한 권한을 많이 주고 또 뿐만 아니라 저도 뭐 서울시장을 해보면 지방 정부한테 권한을 많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중앙 정부가 그야말로 예산과 많은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시키는 그래서 물론 개헌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개헌에 대해서도 사실 뭐 서로 의견들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네. 정파적 이해가 또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행 헌법 하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저는 그런 실용적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개헌이 급한 과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다고 보시는 그런 지금 뭐 건가요? 이 절박한 위기에서 개헌 문제까지 들어가면 너무 정말 이 불안해지고 또 국민들이 지금 뭐 이렇게 민생에 도탄이 빠져 있는데 좀 이런 정치적 이슈는 조금 저는 뒤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좀 사는 정치를 했으면 참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뭐 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요구를 잘 받아듣는 게 정치의 본령이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